하루 3회 양치질의 진실을 알려줄게. 우선 양치질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하고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지석이 생겨. 그래서 음식을 섭취 후 48시간 이내에 꼭 닦아줘야 돼. 웃긴 건 치과의사들도 하루에 3번을 닦지 않아.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하루에 2번 양치질할 것을 권하고, 또 2005년에 어딘 등에 의해 시행된 연구에서 하루 한 번에 3시만 양치질하면 치아오실증이나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양치질은 연구팀이 시행한 방법이 아니니까 치과의사들은 하루에 2번 칫솔질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야. 한국 복권의 1등 당첨금이 적은 이유를 알려줄게. 우선 외국이랑 비교해보자. 한국 로또 확률 약 814만 분의 1, 상금 평균 21억, 최고금액 400억 원. 일본 미즈로 로또 7 확률 약 1020만 분의 1, 상금 평균 56억, 최고금액 94억 원. 미국 파워볼 확률 약 2억 9220만 분의 1, 상금 잭팟 260억 원부터 시작, 최고금액 2조 8천억 원.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은 확률 높은 대가로 매주 십수명이 1등이 많아 당첨금 적음. 외국은 확률 극악이어서 아예 안 나올 때가 많고 스노우볼 굴리기 때문에 당첨금이 천문학적임. 의외로 저평가 받고 있는 동물을 알려줄게. 그건 바로 흰긴 수염고래다. 얘가 저평가를 받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녀석을 단순히 체그먼틀이라 생각함. 하지만 전혀 아니라 ATP라는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설명은 복잡하니 요약하자면 보통은 크기가 존나 크면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예를 들면 백상아리는 최대 시속 56km 나오는데 메갈로돈은 최대 시속이 18km밖에 안 됨. 하지만 흰긴 수염고래 최대 시속 40km가 나온다. 체급은 메갈로돈의 3배 이상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더 경이로운 점은 최고 속도를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지구력도 엄청난 거다. 만약에 메갈로돈이 현생 바다에서 흰긴 수염고래랑 맞다야면 메갈로돈이 원펀에 뒤질 확률이 높다. 스페인에서 데이트 매칭하는 방법 알려줄게. 요즘 스페인에서 새롭게 유행 중이라는 데이트 매칭이 있다. 스페인에는 메르카도나라는 슈퍼마켓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방식은 파인애플이다. 파인애플로 어떻게 데이트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끝까지 잘 봐라. 요즘 데이팅 앱은 매칭이 힘들고 매칭이 되어도 상대방이 너무 멀어.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연타를 느껴 탄생한 방식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파인애플을 거꾸로 세워서 카트에 넣고 돌아다니는 것. 이제 매칭이 되려면 서로의 카트를 가볍게 받는 것으로 동의를 피한다. 핫한 만남을 원하면 초콜릿 코너, 중년은 와인 코너, 젊은이는 음료 코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암묵적 룰도 있다. 고양이를 자주 쓰다듬어줘야 하는 이유. 고양이를 자주 쓰다듬어주는 것은 고양이와 주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쓰다듬을 때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고 주인애가 더욱 친숙해져 유대감이 강화해.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형성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사람에게도 이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레닌 효소가 분비되어 심박수가 느려져. 그 결과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심장 질환의 발병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 하지만 고양이가 친 사고로 인해 다시 3배로 높아지는 거야. 국민 79.5%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한글은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55.1%, 세종대왕이 지시만 했다는 24.4%,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17.0%, 대다수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한글은 세종대왕 혼자 만드셨다. 집현전 학자들은 임금의 명으로 해석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작성했을 뿐,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 배운 이유는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설탕인 이유. 옛날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도 설탕을 사탕으로 불렀음. 이때 당시 사탕이라 부르던 걸 왜 설탕으로 변했을까?
얘네 때문임. 6.25 전쟁 후 한국에선 설탕을 생산할 기술도 설비도 없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제1제당이 최초로 국내에서 설탕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탕하면 일본산이란 이미지가 박혀 있어다.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국산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에 얘네가 사탕을 설탕으로 판매함. 주구 사탕이란 단어는 캔디라는 뜻으로 정착되었고 설탕이 완전히 대체하게 된 거다. 아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의 차이점을 알려줄게. 아짜 배고픔 증상, 식사한 지 3시간이 안 됐는데도 갑자기 배가 고프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배고픔이 심해진다. 떡볶이, 초콜릿 등 특정 음식이 당긴다. 음식을 먹어도 공허한 기분이 든다. 진짜 배고픔 증상, 배고픔이 점점 커진다. 식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허기진 기분이 든다. 음식을 먹은 후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그러니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말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인스타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2025년 1월부터 한국에도 10대 청소년의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 할로우 나호가 된 사람에게만 연락을 받도록 제한된다. 종이교과서 폐지. 2025년 초3, 4, 중1, 고1 일부 학년 대상으로 듣는 디지털 교과서 시범. 2027년 전 학년 확대 예정된다. 애플라의 찾기 한국 도입. 기기 위치 확인 및 접근 시 소리로 찾기 가능이 2025년 봄 정식 도입될 전망.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5학년도부터 다양한 과목 선택 및 누적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 모기 물렸을 때 가려움 없애는 법 알려줄게. 먼저 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담고 온도를 올린 후 물린 부위에 30초 정도 갖다 댄다. 보름산에 40에서 섭씨 50도야를 가하면 변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 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담궈서 온도를 올리거나 가스레인지 불로 잠깐 뜨겁게 한 뒤에 요즘 핫한 동물 무댕을 소개해줄게. 무댕은 태국의 카오키오 동물원에서 24년 7월 10일 태어난 아기 하마다. 이 아기 하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하면 한국의 푸바오 급 정도다. 무댕이라는 이름은 동물원 측에서 공개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한 이름이다. 후보로는 무댕, 레드무, 무촉 이렇게 3개가 있었다. 그 중에 무댕은 2만 표를 받은 이름이다. 그런데 무댕이란 빨간 돼지고기라는 뜻이다. 이 음식은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국수, 수프, 샐러드 등에 자주 곁들여 먹거나 양념과 소금 넣고 섞어 끓이거나 튀겨 조리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이 미친놈들이 이딴 모양을 만들어 판다. 인터넷 투표가 이래서 무서운 거다. 영어가 진짜 디테일한 이유. 차이를 보여줄게. 보트는 500톤 미만, 쉽은 500톤 이상. U 자형 주둥이면 엘리게이터, V 자형 주둥이면 크로커다일. 접촉, 섭취로 하면 포이즌. 물리거나 주입되면 베놈. 크림이 추가되면 컵케이크. 크림이 없으면 머핀. 부리와 사이즈가 작으면 크로우. 부리와 사이즈가 크면 레이븐. 참 디테일하네. 미국 스탠포드 교수님이 말하는 최악의 모닝 루틴. 최악의 모닝 루틴은 뭐가 있을까? 먼저 일어나서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 페이스북을 보는 것이다.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을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뇌의 청반이라는 곳을 자극해서 정신을 차리기 쉽다고 밝혀져 있다. 그에 반면에 누워있는 상태에선 잠이 잘 안 깨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불 속에서 충분한 빛을 쬐지 않고 거기에 잠에 깨려고 커피를 일찍 마시거나 아침에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중 더 안 좋은 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아침을 보내는 것이 정말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주의력 결핍장애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인류의 몸에 남은 10가지 진화의 흔적들 파트 1. 1. 꼬리뼈. 태아 시절에 잠시 꼬리가 존재하지만 태어나기 전에 사라진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꼬리를 가졌던 흔적이다. 2. 세 번째 눈꺼풀. 눈 가장자리 눈물길 옆에는 반월추병 나는 흔적이 남아있다. 몇몇 포유류는 아직도 수분을 유지하거나 눈을 보호한다. 3. 사랑니. 인간은 20대 초반쯤 사랑니의 존재를 알게 된다. 지금은 거의 쓸모없지만 과거 조상들이 질긴 식물을 먹는 때 필요했던 이빨이다. 4. 야콥슨 기관. 코끼리나 도롱뇽이 냄새를 감지하는 기관이다. 인간의 경우 뇌와의 신경이 없어져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5. 다윈 결절. 인간의 4분의 1 정도는 귀 위쪽에 남아있는 작은 돌기로 영장류와 공통으로 가진 진화의 흔적이다. 인류의 몸에 남은 10가지 진화의 흔적들 파트 2. 6. 장장근. 팔에서 손바닥까지 이어지는 근육으로 영장류는 나무를 오를 때 고양이 과는 발톱을 오므리는 데 사용되었다. 7. 닭살. 털새옹근이라는 근육 덕분에 조상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위 없이 몸을 커 보이게 했다.
하일 손바닥 쥐기 반사.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물건을 쥐는 행동으로 과거 털 많은 조상들에게서 유래되었다. 부족척근, 발로 물체를 잡는 데 쓰였던 근육으로 현재 인간의 10%는 이 근육이 없다. 12개근, 귀를 움직이는 근육으로 이젠 인간에겐 퇴화된 근육이다. 고양이, 개, 포유류들은 소리에 집중하기 2개근을 사용해서 귀를 움직인다. 고대 생물 복원이 어려운 이유. 제 아무리 유남, 윤회도 뼈만 남은 후 인간을 본 적이 없는 외계인이 복원을 하게 된다면 시래기 대결 입장해주세요. 1번 요리부터 시식하겠습니다. 탕후루 냄새가 나지? 잘 드시. 에? 뭐야 이게? 아, 시래기가 뭔가 이런 식으로 조리가 되니까 굉장히 향긋하고 감칠맛도 되게 좋고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탕후루잖아? 야, 탕후루를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들어왔네? 참나. 잘 속였다. 통했다. 일단은 인정. 흑백 요리사. 의외로 중세에 가장 많이 쓰인 갑옷. 중세 전쟁을 논할 때 당연히 남자의 로망인 갑옷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중세에서 가장 많이 쓰인 갑옷은 무엇일까? 기사들의 치렁치렁한 사슬 갑옷? 보기만 해도 든든한 판금 갑옷? 놀랍게도 중세에서 가장 널리 쓰인 갑옷은 깔깔이었다. 일명 중세 깔깔이, 갬비슨이라고 불리는 이 갑옷은 무려 중세 내내 쓰였던 종류로 한국말로면 누비 갑옷 정도의 이름이다. 왜 그렇게 많이 쓰였을까? 이 갑옷만이 쓰인 이유는 특유의 적절성 때문이다. 마치 깔깔이와 같은 적절한 가격, 보온, 방어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갑옷이 나와도 이 가성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았다. 농민들도 충분히 장만할 가격이었으며 기사나 귀족들도 금속 갑옷 속에 입는 용도로 사용했고 망가져도 바느질만 할 줄 알면 그대로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 하지만 방어력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갑옷이다 보니 검격정도 몇 회는 막아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훌륭한 전통이 현대까지 내려와 깔깔이의 기초를 다진 것이다. 참고로 우리 조상님들도 유사 깔깔이 많이 입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외계인 성종실록 1년 8월 3일 기록에 보면 단피몽두라는 외계인이 나온다.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까지 가리는 모자 하나만 쓴 존재다. 어느 날 하늘에서 큰 솥을 탄 존재가 내려왔고 기록에 따르면 사람보다 2~3배 컸으며 옷 대신 거대한 항아리 같은 모자만 쓰고 있었다. 모자 탓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라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 기괴한 존재는 조선인과 조우하고 주막에 가서 밥 먹고 막걸리도 얻어 마셨다. 편견 없는 K인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많은 양의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단피몽두가 올해는 풍년이 들 것이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곧 마을 대감의 집에 들어가 바둑을 즐기고 나서 다시 솥을 타고 사라졌다. 저 말을 하고 싶어서 지구까지 온 거 보면 우주에도 할 건 없는 거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변할까?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더 당신답게 만들어준다. 만약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당신이 나쁜 사람인데 큰 돈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된다. 돈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더 크게 보여줄 뿐이다. 누구인가? 비빔 쪽에는 백종원보다 이긴다. 나는 한 놈만 비빈다. 아무튼 하루 종일 막 비비는 거야. 비비지. 관절 비비지. 씨발. 탈락했습니다. 너무 짜요. 비빔 대왕 탈락입니다.